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직을 그만두고 곧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당대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나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준석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우선 만나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한동훈 전 장관과는 만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야 될 이유는 서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 있는 거죠. 최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17%, 특히 2030 남성 수도권에서는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탈당 후의 신당 창당을 국민의힘이 수수방관만 한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아무 악연이 없는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이준석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만나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게 또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의 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이임사도 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인문일답을 나눴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던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아주 간단한 이임사를 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한 이유는 뭐냐?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수락의 이유는? 이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주위에서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며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 간복이나 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을 가장 먼저 해야 할 텐데 기준이나 접촉자가 있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접촉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만날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었는데 마음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 안 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는 기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면 건강한 당정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든 여당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힘들게 할 기관이다.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일 뿐이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신당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니까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에서 신당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 17%, 이낙연 신당 15% 나오고 있다는 사실, 특히 2030과 남성과 수도권에서는 2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즉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2030과 수도권의 지지율 상당 부분을 이준석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준석 신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할 것이냐. 이게 총선의 승패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만나야 합니다.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 다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좌파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두 인재가 만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